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이렇게 주말에 인사드리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좋은 물건이 있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가지고 온 물건은 아주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한 물건입니다. 자, 사건지 보면서 같이 설명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부천 역곡동에 위치한 해들목 휴먼빌이라는 빌라고요. 5층입니다. 단점은 승강기가 없는 5층입니다. 자, 감정가는 1억 9,600이고요. 경매 최저가는 6,700만 원. 현재 3회 유찰 상태입니다. 자, 사건 내역을 잠깐 살펴보면요. 지난 8월 30일 날 응찰 인원 8분 들어오셔서 1억 3,700에 낙찰이 됐었습니다. 2등이 1억 2,700이었고요. 자, 근데 최고가 매수인이 잔금 납부를 안 하셨고요. 11월 8일 날 재매각이 잡혔으나 아무도 응찰하지 않아서 현재 6,700만 원인 34%대로 진입이 가능한 물건입니다. 그리고 재매각 물건이기 때문에 특별 매각 조건에 의해서 입찰 보증금은 20%라는 점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일단은 권리상 하자 없고 인근 시세만 잘 받쳐주는 물건이라면 이 진입 가격은 정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자, 권리관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등기 권리부터 보겠습니다. 자, 말소기준 권리는 주택금융공사고요. 다 소멸되는 권리들이기 때문에 등기부상 특이사항 없습니다. 지금 전세권 500만 원 설정돼 있지만 후순위 전세권이고 이 전세권자가 근저당권자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점유를 하기 위한 전세권이 아니라 본인의 채권을 보존하기 위한 전세권 설정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 더 쉽게 설명드리면 우리가 소액임차 보호법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전입 날짜가 늦은 분이 해당 빌라에 소액임차인으로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 배당받을 때 전입 날짜가 근저당권자보다 늦어도 이 소액임차 보증금을 먼저 변제를 해줍니다. 우리가 그걸 최우선 변제라고 해요. 자, 그렇게 되면 이 근저당권자 같은 경우는 본인의 채권을 보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근저당 설정할 때 이렇게 전세권을 소액으로 설정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원 현황 조사 당시에 전입세대 열람을 해보니까 해당 주소지에는 지금 채무자 세대가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등기 권리 깨끗하고 임차 권리상으로도 전혀 하자 없는 물건이고요. 인근 시세만 잘 나온다면 저는 문제될 게 없는 물건이라고 보고 정말 좋은 기회라고 봅니다. 자, 일단은 501호 해들목 휴먼빌의 지금 공시가액은 1억 2,800만 원이고요. 그리고 인근 거래 사례를 보기 전에 제가 실거래가 내역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자, 22년도 1월 달에 4층이 1억 9,800에 거래가 됐고요. 4층 면적이 지금 경매 대상 물건보다는 더 큽니다. 어쨌든 거래가액이 약 2억 원에 육박했다는 점. 2019년도 거래 사례를 보더라도 3층이 2억 500에 거래가 됐고요. 4층은 1억 6,500에 거래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인근 시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근 시세를 살펴보는데 이 원룸 사이즈들은 제외를 하겠습니다. 저희 면적하고 비슷한 매물대 기준으로 볼 거고요. 요 정도가 되겠네요. 자, 25년 된 빌라고 지층입니다. 면적은 저희 거보다 조금 크고요. 이게 현재 1억 5천입니다. 저희 건축물은 25년이 아니라 14년이 됐고요. 지층이 아니라 5층입니다. 물론 승강기가 없긴 하지만 지하 1층보다는 5층이 선호도가 더 높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의 시세를 그냥 최저가 인근 기준으로 해서 이 정도로 설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전세 시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원룸 사이즈들은 좀 제외를 하고요. 비슷한 면적 기준으로 보면 여기부터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도 좀 면적이 다 작긴 합니다. 그래도 제가 그냥 최저가 기준으로 매기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냥 요 길로 잡겠습니다. 자, 지금 투룸 역세권 최저가 이것도 20년이 넘은 빌라입니다.
그런데 전세 최저가가 지금 1억 4천입니다. 그러면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이 전체적인 컨디션이 훨씬 더 우월하긴 하지만 1억 4천으로 시세를 잡아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월세 시세는 같은 방법으로 확인을 해봤고요. 2천에 60 정도로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정리를 해보면 경매 대상 물건은 비교 물건을 통해서 매물 시세를 매겼을 때는 최소 1억 5천 이상, 전세 시세는 최소 1억 4천 이상, 월세 시세는 2천에 60만 원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현재 경매 대상 물건의 전회차 진입 가격이 9,600이었습니다. 이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낙찰이 된다고 가정을 하고 수익률을 한번 계산을 해보시자고요. 9천만 원에 낙찰이 됐다고 가정을 하고요. 대출은 60%를 받고 대출 이자는 6%라고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월세 같은 경우가 2천에 60으로 세팅이 가능하기 때문에 월세 수익부터 한번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자, 9천에 낙찰이 되게 되면 5,400을 대출받고 내 투자 원금은 3,600에 들어갑니다. 자, 5,400에 대한 연간 이자는 6% 계산했을 때 매달 27만 원씩 발생이 됩니다. 지금 달에 들어오는 월세가 60이기 때문에 대출 이자를 공제하면 순이익은 33만 원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걸 연간 순이익으로 환산하면 1년에 400만 원씩 들어온다. 자, 지금 내가 이 빌라를 살 때 들어간 돈이요 3,600밖에 안 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기다가 플러스 1,000을 놔둔 건 이유가 뭐냐면 수선 비용을 따로 빼놓은 거예요. 자, 3,600에 투자 원금에 수선 비용 1,000만 원을 해서 투입 자금은 4,600인데 보증금으로 2천만 원이 다시 돌아왔기 때문에 실질적인 실제 투자금이 2,600만 원입니다. 자, 2,600만 원 투자해서 1년에 400만 원 순이익이 발생하면 수익률은 15%입니다. 굉장히 좋은 조건의 물건이고요. 자, 전세 수익으로도 계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찬가지 계산 방식으로 모든 가정 상황은 동일하다고 가정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겁니다. 대출 5,400에 투자 원금 3,600인데 전세가 지금 역세권 최저가가 1억 4천이었습니다. 이 기준으로 계산을 하면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금액은 8,600이 되고요. 내가 투자 원금 3,600에 수선 비용으로 1,000만 원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까지 다 공제를 하게 되면 4천만 원이 남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집을 샀어요. 그리고 집을 수리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천만 원이 남았어요. 그러니까 집을 돈 주고 산 게 아닙니다. 집을 수리까지 다 했는데 불구하고 나한테 들어온 자금이 오히려 내가 처음에 갖고 있던 돈보다 더 많아졌다. 진입 구간이 그만큼 유리하다는 증거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해당 물건은 현재 진입 구간이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지금 설정해드린 시세라든지 전세 비교 매물이라든지 월세 비교 매물은 지금 이 인근 역곡동, 괴안동 이 전체 권역에서 제일 저렴한 금액들 기준으로 제가 설정을 해놓은 값입니다. 그 값 기준으로 계산을 해도 지금 수익률이 이렇게나 나온다. 그 말은 진입 구간 자체가 워낙에 좋기 때문에 해당 물건이 가진 경쟁력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부천은 조정지역에서 해제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현재 내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본 물건을 매입하실 때는 취득세를 1.1%만 계산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만약 내가 주택이 없는 상태라면 지금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주 의무가 사라지기 때문에 전세로 한 바퀴, 즉 보유 2년만 하고 계시면 양도에 대한 세금을 물지 않으셔도 된다.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이 비과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제 공시가는 1억 원 이상이기 때문에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이제 취득세가 중과되는 부분을 계산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뭐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무주택자나 1주택자나 2주택자나 저는 현재 다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34%대의 진입 구간으로 진입이 가능한 매물이 있는데 이게 현재 제가 거리를 재보니까 역곡역이랑 800m 거리입니다. 800m 도보 10분 거리. 저희 경매 대상 물건이 요거라고 보시면 돼요. 부천동 초등학교 옆에 있는 건물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인근으로는 초등학교 있고 뭐 대학교 있고 그리고 역곡역하고 10분 거리밖에 안 되고 그러니까 생활에 대한 기본 인프라는 다 갖춰진 지역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역세권 물건은요. 기본적인 생활 인프라가 모두 갖춰져 있습니다. 교통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말로 할 것도 없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입 가격이 34%다. 권리상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자 없는 물건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뭐냐면 현장에 가셔갖고 현장 느낌을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현장 매물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인근 시세도 다시 한번 더블 체크를 해 보시고요. 그리고 제가 이거를 한번 로드뷰로 한번 보여드리면요. 요 물건입니다. 요 물건. 요 물건인데 여기 안쪽이에요. 여기 안쪽이 501호입니다. 요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안쪽 물건. 건물 외관 상태 좋습니다. 주차도 8대가 빠져 있기 때문에 세대당 한 대씩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역곡역하고는 도보 10분 거리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주변에 초등학교 바로 붙어 있고요. 대학교 있고요. 중학교, 고등학교 모두 다 도보 10분권 정도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근 시세가 다 좋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근 시세가 좋다라고밖에 말씀을 드릴 수가 없는 게 뭐 지금 진입 가격 자체가 34%이기 때문에 저희 진입 가격이 너무 낮기 때문에 인근 시세가 상대적으로 좋아 보이는 겁니다. 그만큼 매입을 하는 그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소액으로 투자할 물건들 찾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런 물건 목표가 잘 설정하셔서 입찰하신다면 저는 좋은 결과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좀 소액으로 투자 가능한 물건을 한번 소개해 드려 봤고요. 뭐 궁금하신 점은 제가 블로그 상에서도 다시 한번 이게 예전에 제가 블로그 상에 그 포스팅을 해놨던 물건이기 때문에 세부 내역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현장 임장 꼭 가셔가지고 더블 체크 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행복한 주말 보내십시오. 이상으로 5분 경매 김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